오늘은 저희들이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님 모시고 12.3 내란 그리고 119 법원 폭동 난입 사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행안위 하시느라고 바쁘셨죠? 예, 바빴습니다. 예, 어제도 집중적으로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그 점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뭐 몇 가지 좀 그 짚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예, 이제 검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법원도 자주 가셨을 것이고 예, 예. 서부지법도 자주 가셨을 것 예. 같은데 밤 사이에 그렇게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장면을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담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어떤 법치의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법원에 가서 이러한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법원은 네. 그런 과도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우리가 상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법원 경비 시스템은 늘 이러한 것을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영장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됨으로써 우리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날이었어요. 네. 그날이. 그렇습니다. 그 계속 윤석열 씨가 뭐 수사권이 있니 없니 네. 절차가 어떠니 뭐 계엄이 정당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은 그러나 지난한 과정을 겪어서 그 구속영장 발부됨으로써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는 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확실히 실현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이러한 최후 보류인 어떤 법치의 최후 보류인 법원마저도 이런 폭도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비침으로써 또 반면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신인도라든지 네. 국가의 품격이 완전히 망가진 날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외신들을 살펴봤지만 CNN도 그 밤에 로이터 그 인용해가지고 3페이지를 썼더라고요.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했던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폭도들이 뭐 다 때려부시고 기자들을 예. 어떻게 폭행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묘사가 적나라하게 오히려 국내 언론보다 외신들이 더 적나라하게 그걸 다 표현을 해서 썼던데요. 아주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요. 저도 예. 너무 밤사이에 예. 그 잠을 들지 못하고 예. 와 저렇게까지 세상에 저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이러면서 이제 지켜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어제 그 이호영 경찰청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세운 것 같은데요. 그 주요하게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게 국민의힘 관련입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해서 예. 오히려 화를 불렀다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행안위 질의할 때 네. 첫 번 질의를 했습니다. 네. 첫 번 질의를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했던 말을 제가 영상에 띄웠어요. 띄웠는데 저도 너무 그 말에 실망을 했어요. 네. 이러한 폭도들에 의해서 법원이 습격을 당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네. 이 폭도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51명이 부상을 입고 예. 그래서 7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아이고야. 그런데 예. 유일하게 이에 대해서 반대 뉘앙스를 풍기는 말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원내대표가 그 말을 한 겁니다. 권성동 예, 원내대표. 그러게 첫 말에 이래 나오죠. 경찰의 책임이 있다. 예. 시대가만 책임 있다 할 수 없다. 경찰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죠. 예. 내 동댕이 쳤다. 경찰이 시민을. 그런 영상은 보지 못했어요. 카메라가 장착했던 삼각대를 내 부숴버렸다. 그리고 방패로 시민을 내리 찍었다. 예. 명찰 없는 경찰관이 많이 돌아다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예. 이거 도저히 제가 믿기지 않아서 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을 비판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사실을 규명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이 뭐냐? 사실이 뭐냐. 예. 우리가 19일 폭동이 일어나서 첫 번 질의이지 않습니까? 예. 첫 번 질의, 행안위. 행안위 열렸고 또 첫 번째가 질의였어서 질의자였고. 그 첫 질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권한대행한테 물어봤죠. 이거 사실이냐? 예. 만약 사실이란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공권력도 일정한 책임이 있고 사과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없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히려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짚어 넘고 넘어가죠. 예. 자, 이렇게 된다면은 예. 13, 3명이 되는 경찰의 명예를
심하게 침해한 것이죠. 이렇게 폭도들을 막는 과정에서 네. 어떤 공문을 다하고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일어나지 못할 망정 네. 너희들이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건 아니야라고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예. 경찰 심단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어제 저희들이 한번 짚었고 네. 또 제가 질의한 이후로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 공개를 추가 했죠. 질문. 예. 추가 질문을 했죠. 예. 이제 여기 이렇게 하니까 저쪽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를 했어요. 반론 대기하면서 문단을 다 끊어본 거 아니냐. 네. 그 앞에는 고생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네. 근데 고생한다는 말을 서서 넣었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네. 유발했다는 책임.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우리 행안위 치료 끝날 문제가 아니고 네. 시시비비를 가려서 네. 만약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경찰이 이런 유발한 점이 전혀 없다면 권성동은 사과하고 그런 어떤 책임을 져야죠.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이고 원내대표 사퇴해야 됩니까? 제가 나머지 일이니까 그까지는 못 하겠는데 네. 뭐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게 권성동은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져라. 저 사과를 해야죠. 일단 우선 경찰을 향해서 사과를 해야죠. 예. 그런 사실이 없다면은 예. 명백히 시민을 팽개쳤다. 예. 뭐 카메라 정착된 삼각대 때려 부쉈다. 방패로 시민을 내리 찍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전혀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않다. 그리고 밤사이에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영되는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확인한 것도 그거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폭도들이 방패로 난입해서 두드려 맞아요. 경찰이 맞지. 예. 경찰이 시민을 때리는 것은 그렇죠.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나 하고요. 다분히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 이게 폭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폭도 일어나고 근원을 따져 보면은 윤석열 피의자가 나는 계엄이 정당하다고 먼저 주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사를 받는 것은 잘못됐다. 또 수사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 네. 또 체포영장도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주장을 또 누가 백업을 해주냐입니까? 국민의힘 측들이 이것을 난리 백업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원인이 결국 돼가지고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네. 그럼 이것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일정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책임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갈 일은 아닌데 공권력이 과연 지나본 거 아니냐. 어제 거기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또 권성동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의했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 민노총 같은 불법 행위에 비해서 과잉 진압을 했고 네. 이렇게 공격적 행위를 했냐 시민에 대해서 예. 여부에서 밝혀달라라고 예. 최상목이 건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덧붙이자면 남태령 시위,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하고도 동급으로 비교를 하면서 거죠. 예. 끊임없이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가짜 뉴스요. 그렇죠. 정치적 책임이 자기들 필요한,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죠. 필요한 상황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따르면 뭘 알고 온 것 같다.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때려부시고 다행히도 그 차은경 판사의 경우에는 집무실이 9층이어서 거기에는 괜찮지만 7층까지 올라와서 영장 전담부만 그렇게 엉망을 만들었던 것은 알고 온 거 아니냐. 특히 이것은 뒷배나 어떤 사주 없이 불가능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정도의 법률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지금 법원에 난입을 했습니다. 네. 난입을 해서 판사의 집무실 7층, 네. 뭐 1층은 다행히 갔고 법정에 있는 3층도 뭐 5층도 하고 7층도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사주를 받아서 야 판사가 7층에 있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어요. 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반면에 저도 이제 현직을 떠나서 법원 구조를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법원에 가면 1층에 가면은 네. 다 쓰여져 있습니다. 안내판이 써져 안내판에 있죠. 써 있죠. 예. 법정은 몇 층, 예. 몇 층에 판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직무실까지 갔는지는 사주를 받은 것인지 예. 그걸 보고 갔는 것인지는 예. 우리가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어렵다. 문제인데 이 부분은 배후 세력을 밝혀야 됩니다. 예.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 역으로 추론을 해보자 이것이죠. 역으로. 네. 예. 역으로 추정을 해보면은 체포된 사람들의 절반이 2030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젊은이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이번에 법안에 난입을 일으킨 사람들 2030 젊은이다. 이게 한편의 조각이에요. 네. 또 한편의 조각은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한남동 관제서 윤석열 자경단 비서에게 동원됐던 사람들이 또 누구였어요? 젊은이였어요. 2030 그렇습니다. 젊은이.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예. 서로 같은 사람일 개연성이 가능성이 있다. 높다는 게 합리적 추론이 되는 것이죠. 그 김민전 의원이 그 기자회견 그렇죠. 하려고 했던 백골단, 네. 방공 청년단들 예. 또 젊은이도 여기도 젊은이 이런 그렇습니다. 연계성을 예. 수사할 때는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요. 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갔다. 네. 이건 분명히 저는 배후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에서는 네.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네. 수사의 전문가들인 예. 경찰이 잘 알겠지만은 포렌식을 통해서 휴대폰에 어떤 문자들이 주고받았는지 네. 그 시기에 예. 이걸 봐야 되고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자금의 흐름도 있지 않았을까. 조직적이라면은 네. 그것도 봐야 되고 네. 또한 많은 언론과 여론에서도 어떤 특정 종교와도 연관지은 어떤 의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분들이 어떤 종교를 믿는지에 대해서도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배우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주장을 했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무슨 배우가 있냐. 음. 배우가 있고 조직이 있다면 침투 장비를 가지고 갔을 것인데 네.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조직적으로 할 수가 있냐고 반론을 제기했어요. 예. 그런데 장비가 현장에 다 동원됐으니까 그 현장에 있는 경찰 걸 뺏어가지고 뺏어서 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뭐 돌을 던지고 예. 그래서 이런 장비 휴대 여부가 예. 조직적이냐를 판단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저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테면은 쇠지렛대, 쇠파이프 이런 거를 가지고 그렇죠. 간 거,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거기를 간 건지 그렇죠. 등은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 전광훈 그 목사라고 부르기도 참 어려운 그분이 연일 그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광훈 씨는 예. 이번만 했던 게 아니고 예. 윤석열 씨 개헌부터 시작해서 네. 이게 어떤 사실을 호도를 쭉 해왔어요. 예. 쭉 해왔는데 이분이 했던 말은 16일도 그 말을 했고 18도 19일 했는데 국민 저항권이라는 저항권이라는 국민 표현을 저항권이 썼습니다.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에서 법에 나온 어떤 권리가 아니고 이론상 있는 개념입니다. 예. 국가 폭력, 국가의 탄압, 네. 국가 폭력 탄압으로부터는 국민의 저항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저항권 개념인데 이번에 윤석열 씨를 적법한 영장에서 체포하는 게 국가의 탄압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적법한 국가의 공권이 행사죠. 예. 이것을 저항권이라고 호도하면서 여기서 이 저항권을 발휘해서 네.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씨를 데려올 수도 있고 데려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꼭지는 이 나라는 못 쓰게 됐다. 제2건국을 해야 된다. 쓸모없게 됐다. 네. 이러한 말들을 예. 다른 말은 다 제가 사상하고 네. 이러한 말들은 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법 위반. 어떤 법도 될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러한 말을 듣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러 간다면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교사도 될 수가 있는데 예. 이것은 제가 어떻 든 생각은 내란 선전 선동 혐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정광훈 씨에 대해서도 뭐 진즉 수사를 했어야 되죠. 예. 그 수사를 안 고발도 하니까 이미 되어 있는 걸로 수사를 안 하니까 어젠가 국수반에 고발했죠. 예. 시민단체에서 예.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했는데 예. 수사를 안 하죠. 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사례라면 수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수사했겠죠. 벌써 하고도 남았겠죠. 만약 제가 예. 마이크 잡고 예. 뭐 예를 들어서 국민 저항권 있으니까 윤석열 씨 내오자. 예. 뭐 이렇게 이 나라 뭐 이거 가르쳐야 된다. 계속 하고 다닌다면 아마 저 수사했을 걸요. 그렇겠죠. 예. 우리 저 정윤선 저 작가님도 수사 당했을 겁니다. 왜 이 사람 수사를 안 하냐 이겁니다. 무서운 거지. 전광훈 씨가 무섭다.
아니면 정광훈 씨의 뒷배에 당하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두렵다. 어떻게 봐야 제가 됩니까? 볼 때는 윤석열도 무섭지 않고 예. 정광훈도 무섭지 않은 겁니다. 다만 정광훈을 따르는 그 세력들이 무서운 것이죠. 좀 모호한데요. 모호하죠. 예. 모호한데 예. 정광훈 씨의 설교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100% 신뢰하는 그 지지 세력들이 있습니까? 교인들, 아, 교인들, 교도들. 교도들. 예. 이분들의 어떻게 나올 건가? 이게 굉장히 두려운 네.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날 밤에 벌어졌던 그 폭도들의 난동을 보면 그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폭력 행위의 강도가 예. 기자들을 향해서 침을 뱉고 막 그 기자들의 카메라를 빼앗고 있을 수 없죠. 메모리 카드를 네. 가져가고 그다음에 법원에 그 하드 디스크를 상대로 물을 붓고 이것은 진짜 이곳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이런 범죄 행위는 예. 단순한 흥분과 예. 흥분된 상태, 어떤 화가 나서 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신이다, 확신. 공수처도 윤석열 씨를 향해서 확신범이다. 그래서 재범의 우려가 그렇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어제 동원된 폭도들도 똑같은. 확신범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부하 내동한 게 아닙니다. 폭도들이 순간의 감정이나 분위기 이끌린 게 아니라 예. 제가 볼 때 확신범이 아직 감히 그 짓을 하겠습니까? 권영세 지금 권한대행 비대위원장이 그 보수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이 큰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폭력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뒤로는 국민의힘과 보수 유튜버 혹은 극우 유튜버가 손잡고 같이 일을 모의하는 거 아닌가라는 인상도 받습니다. 그 설 선물 준 것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네. 공당에 예. 그래서 과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예. 지금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서 예. 유튜버들도 3명이나 아마 입건이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유튜버들이.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입장을 스피커 노릇 하면서 고생했다라고 네. 설섬을 보낸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예. 대중 정당이 민주주의 정당인지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폭력을 있어서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폭력을 조장한 사람들 선물을 준다. 양두구육이죠. 그렇습니다. 양두구육을 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그렇죠. 내통하면서 실제로 이 앞서 말씀하신 배후 세력, 이 배후 세력이 누구냐, 그리고 이제 자금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 이제 추적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을 제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제가 여기서 국민의힘을 넣어라 빼라 하기는 곤란하고 네. 수사를 하다 보면은 네. 어제 이호영 직무대로 되어 있지만 수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 배우 세력에 대해서. 예. 그럼 배우 세력도 수사를 하는데 뭐 포렌식을 하느냐 자금을 보느냐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제가 그냥 한 이야기고 제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네. 수사를 한 사람은 당연히 그걸 확인할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다 보면은 네. 그 수사 대상은 누가 됐든지 간에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도 수사 대상이다. 배후 세력과 관련해서. 배우 세력이 된다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혐의가 나온다면. 나온다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사해서 나오면 다. 그러나 누구를 특정해서 이 사람이 배우냐 아니냐를 그런 수사 기법이 아니라 예. 근원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를 따져다 보면은 네. 배우에 연루된 사람들은 자연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어제 그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 지워라. 일종의 이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영상 다 삭제해라. 지금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예. 증거를 지워야 된다. 이게 다 체증된 영상으로 남아 있다. 예, 이제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폭력을 선동한 것을 예. 떳떳하면 왜 지웁니까? 그러니까요. 널리 알려야죠. 공유하고 확산시켜야죠. 저희는 널리 확산합니다. 그렇지. 이 말 자체가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정당하지 않은 행동이 네. 범법이 됐을 경우에 네. 그에 대한 증거를 지우는 것이죠. 네. 자, 아유 시간이 벌써 23분이어가지고. 그 윤상현 의원의 네. 어제 거짓말도 들통이 났어요. 예. 우리 행안위에서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올려놓고 했지. 예. 저도 윤상현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강남 경찰서장한테 윤상현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강남 서장의 저장이 안 되는 번호로 예. 강남서장이 누구냐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하면서 예. 17명 선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어제 현주 건조물 침입죄로 17명이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18일 날. 예. 거기에 대해서 선처 부탁만 했던 것이고 예. 경찰서장이 훈방한다고 말을 안 했어요. 아. 그런데 가서 거짓말한 겁니다. 내가 훈방해주기로 약속받았다. 이게 정치인 할 일입니까? 그러네요. 거짓말을 해서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러면 더 담대해진 것이죠. 담대해진 범죄자들이. 그래서 19일 날 새벽에 대규모 습격을 하는데 예. 어떤 마음 심적으로 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말하고 미국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정치인으로서 예. 17명이 현주 건조물 침입죄로 현행범 체포가 됐는데 네. 경찰서장으로부터 훈방한다는 말이 약속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훈방한다고 약속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이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내가 다 때려부시고 들어가도 윤상현 의원이 훈방시켜준다고 했어.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장은 마포경찰서인데 예. 강남경찰서장한테 잡혀간 데가 예, 분산이 됐으니까 17명에 대해서 선처를 예, 예. 해줘라라고 했는데 요것도 이게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루했지만은 네. 요 문제도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예. 지금 왜 이런 거짓말을 이런 했는지. 서장의 말과 경찰 측 이야기 들으면 이런 거짓말로 확인됐는데 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귀국하면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윤상현 의원의 거짓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광훈 집회에 끊임없이 그 참여를 해서 내란 선전 선동의 혐의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다양하게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은 드는데 맞습니까? 아마 경찰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죠. 네. 여러 개 거짓말했던 부분도 포함해서 네.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고발이 돼도 수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5년째 나경원 의원 1심 그렇죠. 뭐 재판도 재판도 면제받고 있으니까 이거 참 이런 그 불합리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윤상현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또 경찰이 거짓말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이 현재까지는 예. 경찰 말이 하면 윤상현 의원이 거짓말하는 걸 됐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법적 정치적 예. 책임이 필요하다는 상태가 된 거죠. 대제신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지신문해야 되죠. 핸드폰을 공개해야 되겠네요. 핸드폰에 그 말이 나오자 전화까지 받은 것은 확인이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통화 중 녹음이 돼 있다면 예, 그렇죠. 강남서장이 그 휴대폰 공개하시면 예, 되겠네요. 요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확인할 문제다. 예, 굉장히 심각하다. 이 정치인의 거짓말을 믿고 한 사람도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실 지금 자체도 문제고. 권성동 의원도 그 말이 사실인지 네, 경찰이 과잉 진압 예. 요것에 대해서도 매듭을 쳐야 되고 예, 윤상현 의원도 훈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이 이런 지금 거짓말로 얘기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 두 가지는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 그 김성훈 경호차장이 예. 당초 국민들의 어떤 생각과 다르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함에 따라 다시 그 복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내부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경호처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원래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경호처가 경호상의 이유로 막았습니다. 예. 검찰이 왜 이런 조치를 했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란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 기각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각이죠. 예. 그 기각이 사실 증거인멸 예. 염려가 없다. 없다 했는데 증거인멸 우리가 없다는 말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증거인멸 시도한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폰 가지고 그렇습니다. 했던 일인데 휴대폰도 또 안 가지고. 증거인멸 우리의 여부를 떠나서도 예. 체포를 하고 구속할 때는 사안의 중대성을 봅니다.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였습니까?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저지를 했습니다. 네. 사안이 중대하죠. 네. 중대한 범죄이고 예.
또한 재범의 위험성도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대통령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 있으니까 그러한 재범 위험성 없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 가서 근무를 함으로써 자기의 지시를 따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힐 수가 있죠.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이런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유해 가능성도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이거 딱 이게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검찰의 조치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는 네.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다시 예. 수사를 해서 영장을 재신청해야 됩니다. 어제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그 입장은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재신청을 했는지는 확인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장을 재신청해야 되고 예. 제가 네. 이 정치 나와서 정치하다가 저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네. 경찰청에서 저를 구속하겠다고 예. 영장을 2번을 신청했어요. 네. 검사가 죄가 안 되고 다 기각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경찰이 3번째 조치가 뭐인 줄 압니까? 고등검찰청 산하에 영장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구속영장 기각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취해야죠. 네. 이번에도. 예. 그러니까 좀 김성원에 대해서 예. 다시 영장 신청하고 네. 또 기각되면은 고등검찰청 산하에 영장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영장 기각이 예. 검사 영장 기각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예. 민간이 와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다 취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그렇지만 이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검사 현직 검사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프로스 게시판에 올린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검찰 내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정신이 제대로 된 검사 같으면 그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우리나라 이 투표 제도는 손으로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수가 없고 네. 또 뭐 이거 제가 두 말을 하기도 싫은데 네. 중앙선관위 서버 자체가 외부 인터넷 연결이 안 됩니다. 외부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자가 이 짓을 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내부자 한 명을 할 수가 없죠. 부정선거를 하면 여러 명이 동원돼야 되는데 언젠가 뭔가 양심상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지난번에 합동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네. 그때는 점검 자체가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실험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실제 상태에서는 방화벽 설치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예. 마지막은 손으로 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실효하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한다는 검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죠. 정신이 없는 검사라고 봐야 됩니까? 정신 나간 검사입니까? 정신이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죠. 현실 인식 의식이 매우 동떨어진. 예.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검사고 대한민국 검사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네. 이런 검사 한 명의 의식이 검찰 전체 의식은 아니겠죠. 근데 그 검찰 사정에 밝은 현직 한 검사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이 검사가 그냥 이런 글을 올렸을 리가 없다.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 그런데 네.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그 뒤에 박성재, 김주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취재한 바는 그렇습니다. 예, 그까지는 예. 그분들이 말을 했는지 그 확인이 안 된 말이 할 수는 없는데 네. 윤석열을 지지한 성향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취재해 보니까 그런 성향은 있다고 합니다. 예, 올린 예. 글 검사가. 예. 박성재, 김정까지는 그건 뭐 논외로 치고. 논외로 예. 치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